자,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트릭스, 네모칸 만들어서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근데 저도 교육을 많이 해봤지만 중요도를 만드는 것,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 근데 이거를 정하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제가 한번 써보니까 중요도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을 통으로 확보하는 것. 시간을 통으로 확보해서 그 시간을 약간 효율적으로 몰입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하는 데서 한번 조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한번 볼게요. 아침에 출근 딱 하자마자 컴퓨터를 딱 켜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하시죠. 컴퓨터를 제일 먼저 딱 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메일함 먼저 들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밤새 뭐가 그렇게 왔는지 메일함을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독일계 회사였어가지고, 독일계, 일단 외국계니까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메일이 뭐가 왔나.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독일인 사장님이 아니면 보드들이 출장을 갔다. 그러면은 밤새 뭐가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도 조금 빨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업무상 그렇게 외국에서 오는 메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보게 되면은 들어와 있는 메일이 업무 메일도 있을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광고 메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광고들 보느라고 오전 시간 훅 보내는 경우들도 때때로 종종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프랑스의 아토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메일 금지령을 내립니다. 자, 왜냐면 이메일에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관리자들이 일주일에 5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이메일을 읽고 쓰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더라. 자, 그 때문에 관리자들이 이메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내 이메일 금지령을 딱 내리고 나서 이제 2013년 말에 전체 이메일의 60%를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근데 이메일 양을 줄였을 뿐인데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랐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와 비슷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에서 한번 보니까 이메일을 처리하느라 당장 처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메일은 업무 메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당장 중요하지 않은 메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메일들을 당장 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휴지통에 넣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막 직성이 풀리는. 근데 메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책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시간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구멍이 생기면은 시간을 통으로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죠. 제가 아까 시간을 통으로 확보를 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시간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시간 관리에서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내려고 딱 들어가 봤는데 문자만 보내면 다행인데 이것저것 괜히 보잖아요. 전철을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할 때도 보면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업무가 바빠서 보는 게 아니라 괜히 보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볼 때 앱들도 보고 SNS들도 보고, 문자 하나 보내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영상 보고, 그 영상 보다가 다른 추천 영상 또 보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30분 그냥 훅 지나갑니다. 자, 이런 걸 바로 시간 구멍이다. 근데 30분 소모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0분으로 인해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을 할 때 왜 우리 컴퓨터도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을 쭉 해버리면 되는데 잠깐 끊었다가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때 집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전환 비용. 자, 그래서 우리가 출근할 때 동료가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잠깐만, 나 컴퓨터 좀 켜놓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왜 근무 시간도 집중 근무 시간 같은 거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직원들이 말을 걸어요. 식사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데 이거 되게 방해더라고요, 저는.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정말 30분이라도 그냥 딱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거니까, 말을 걸 때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꾸를 안 하면 삐졌나? 화났나?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까봐 괜히 한번 이렇게 괜찮아. 근데 괜히 왜 또 한 잔 마셔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는데 그분이 그래요. 집에 그 연탄을 뗐대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뭐 유치원 때까지는 연탄을 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면서 8시에 연탄 한번 갈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엄마가 8시에 연탄을 갈라고 하는데 8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내 공부가 중간에 단절되는 게 싫어서 엄마가 나가자마자 연탄을 갈고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6시예요. 예를 들어서 6시인데 8시 됐나? 8시 됐나? 8시 됐나? 하고 8시가 딱 됐을 때 연탄을 한번 갈고 그러면은 시간 구멍이 중간중간에 생길 뿐만 아니라 연탄을 갈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시간 전환 비용이 또 생겨. 그러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탄을 그때 갈아서 연탄을 아끼는 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분은 S대 수학교육과 통으로 내 시간을 확보해야지.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때도요. 우리 정말 유념하셔야 되는 게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나와서 이거 하나만 하고 들어가. 잠깐만 엄마가 너한테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 잠깐만 이것 좀 먹고 할래? 뭐 간식 갖다 준다고 들어가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필요할 때 해주셔야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먹이려고 아니 시간 전환 비용, 시간 구멍 이거 정말 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책을 본다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제안서를 쓴다 나도 좀 뭘 한다 할 때 시간 좀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쓰거든요. 이게 타이머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머인데 저도 쓰고 저희 아들도 쓰는데 이게 타임 이렇게 하면은 10분이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죠. 이게 풀로 하면은 1시간이에요. 근데 색깔로 표시가 되니까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두면은 책을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보고 있어도 옆에서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그러면 얘가 색깔 변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딱 돌아가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시대 지성인 저 너무 존경스럽죠. 근데 이 선생님 예전에 어떤지 인터뷰에서 봤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누구랑도 약속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나는 책을 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거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읽게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뭐 10분씩도 읽고 뭐 이런.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읽다가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읽으면 앞 내용 기억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읽을 때 한 번에 확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도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은 맥락에서 내 집중에 방해를 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시간 관리의 첫 번째.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시간 전환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간 구멍을 내 생활 습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정리. 내 책상, 내 방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서류가 쌓여있다, 짐들이 쌓여있다. 그거를 찾는 데에도 벌써 시간 구멍 또는 시선이 뺏겨요. 그 시선 뺏기는 데에도 시간 구멍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스마트폰의 알림을 다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때 전화를 받거나 제때 문자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봐요. 근데 매번 이거를 올 때마다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시간 구멍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선생님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메일 체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메일도 매번 올 때마다 알림을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메일도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메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 메일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 구멍이에요. 그것도 다. 그래서 중요한 메일인 경우에는 전화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게 비즈니스 매너예요. 저기 김 대리님 제가 지금 중요한 메일 하나 보냈어요. 좀 급하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메일 보내고 전화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일도 시간을 정해서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메일을 체크하도록 교육을 하니 그냥 무음으로 다 설정을 하고 알림을 설정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설정을 로그인을 무조건 해놓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핸드폰의 모든 앱에 로그인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만들어져 있죠. 자, 그 이유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편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 광고가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설정이 기업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그들이 편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게 노출되게 하려고. 근데 그 또한 내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만 로그인 설정이 되도록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메모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신다면 내 생활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루에 정말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간 운동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자, 그 시간 잘 찾아내셔서 의미 있는 시간, 효율적인 시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